네. 그, 아니. 그게 아니고, 그니까,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외교가 되게 개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본 재무장 선언을 했잖아.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국우선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이제 다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모든 그 영역과 분야의 최종 도착지는 미국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관련된 모든 뭐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이 다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 그 백악관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지금 눈깔이 돌아가지고 일본은 지금 눈깔이 돌아서 지금 재무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이거 봐봐. 일본의 군사적 반격 능력 확보하고 싶은 야심에 미국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뒤에서 이러고 있을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 대체 뭐 했는지. 어? 이 하마다 야스카즈라는 일본 방위상이 있죠. 방위상이랑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를 방문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함께 환영식에 참석을 하고 있대. 이런 것들이 일본이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일본도 다 생각이 있고 미국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온다는 거를 막지 않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그 축사에 나서서 무슨 뭐 일본은 우리의 미래의 이웃이다 그러면서 뭐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뭐 상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딱 바꿔보면 돼. 6월 25일 6.25 기념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 옛날 일 1950년에 일어난 일 그거 뭐하러 계속 얘기하면서 역사 가지고 들먹이냐. 좋게 좋게 지내고 나중에 통일도 하려면은 그 뭐 사람 죽은 거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잠시 접어두자.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 6.25 참전용사들 후손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했잖아 심지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본이 기가 살아가지고 심지어는 한국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접고 거의 무슨 일본의 노예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미국은 바이든 때부터 내가 봤을 때는 그 미국에 가서 바이든 욕했을 때부터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 더 웃긴 거는 외신이 다 있잖아요. 나는 윤석열 정부가 되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 게 MBC만 두드려 잡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참 이건 멍청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만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갔잖아. 상당수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MBC만 있었겠냐고. 다른 언론들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미국이잖아. 한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아니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이런 언론사들 다 주르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언론사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다 정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 관련 정보 입수하고 내용 분석해보고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짓거리를 하냐. 왜 그 나라 다른 나라 외국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는 바람에 미국한테 한번 찍히고 또 거기서 무슨 뭐 일본과의 오해를 풀겠다 이러면서 일본의 개가 돼가지고 무슨 광복절 8월 15일 날 그 우리나라 광복군들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 뭐 관련 있는 사람들 앞에다 앉혀놓고 일본은 미래의 이웃이니까 그 옛날 과거 자꾸 들먹이면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전범국인데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인데 얘네들이 지금 재무장 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잖아요.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아니 일본은 전범국이고 통치국이잖아. 대한민국은 옛날 대한제국 조선 식민지잖아. 어떻게 식민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한 침략국가한테 개가 돼요. 어떻게 찾은 독립이고 어떻게 찾은 광복인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대가리를 숙이고 일본과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호의로 나오냐고. 더 무시하잖아. 더 개처럼 굴고. 응? 군사적 반격 능력을 보유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뛰면서 로비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거 지금 가만히 있고 눈 놓고 보고 있고.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재무장화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군사력을 갖추고 무력을 갖춰서 나중에 뭐 전쟁이나 어떤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일본의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극우 세력들이 나라를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역사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이 침략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 일본의 역사 교육이 원래 그래요. 자기들이 침략하고 자기들이 사람 죽이고 자기들이 학살한 거는 일본 학생들한테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본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 침략했던 역사에 대해서 누가 이제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상당수가 몰라요. 예? 이러면서 막 일본이 그랬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진짜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도 우리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하면서 막 두둔하고 뭐 이렇게 막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상당수는 그런 역사 교육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 질문을 하면은 일본은 절대로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남한테 민폐,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국가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멀쩡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 놓고 일본의 나라를 이끄는 일본 정치인들, 일본의 정치 집단들, 일본의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전범, 예전에 그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이제 전범국으로서 온 나라들 침략하고 다니고,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침략하고 식민지 삼았던 그때로, 제국주의 시절인 그때로 돌아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짝 불을 땡겨놨는데,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을 지핀 거예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가장 최근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본 지금 관함식에 그 전범기 내걸었잖아. 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이상해. 그 전범기 똑같은 거 2장 놔두고 이건 2개가 다른 거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 일단 이게 대한민국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 5명 정도 꼽으라고 했을 때, 뭐 최근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2명의 인물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아니야? 근데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면서 전범기 보면서 격려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면서 일본 전범기 우길기 보면서 격려하는 대한민국 해군도 이해가 안 되고, 전범기 2장 놓고 틀린 그림 찾기 하면서 이거 2개는 서로 다른 거라고 하면서 일본이 전범기 휘두르고 다니는 것을 옹호하는 국방부 장관도 이해가 안 되고, 광복절 기념식 축사 행사에 와가지고 대통령, 대한민국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거 일본과의 역사, 식민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충성을 약속하는 이런 대통령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우리 천안함 희생당했던 장병들 추모한다고 천안함 기념 굿즈 같은 거, 뭐 티셔츠나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막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얘네들은 솔직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역사를. 근데 역사를 배웠는데 입 닥치고 있는다? 그래 놓고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고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경제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설정을 해놨고,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국가들은 지금 많이 쳐내고 있어요. 미국은 실제로 지금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법안들도 그렇게 다 통과를 시키고 있고, 미국의 정치적인 방향이나 색깔도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바이든도 이제 선거를 하나 앞두고 있어서 그 지지율이나 선거 결과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민들을 단단하게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 아메리카,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가지고 미국 가서 욕을 하고 있지 않나. 미국 가서 헛짓거리 하고 있고, 그 미국 법안 IRA 감축법 그거 통과한다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정보 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청와대에다 보냈잖아. 지금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엮여있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미국이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피해받고 타격 입을 기업들 꽤 된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준비를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문이라도 좀 내던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안 했잖아. 뭐 했는데? 안 했어요. 이거 가만히 손 놓고 있었어. 어떻게 되겠지는 하고 맨날 한미동맹 부르짖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기자동차 만드는 현대, 기아, 얘네 지금 작살났잖아. 얘네 작살났어요 지금. 응? 보조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작살났단 말이야. 가뜩이나 지금 전기 침체 와가지고 뭐 물가는 뭐 미친 듯이 3고 현상이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랑 경제부 총리 막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최저임금도 많다. 이것보다 더 적게 받아도 일할 사람 널렸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낮추려고 하고 있고 물가는 온통 올라가지고 지금 10만 원 들고 시장 나가면 뭐 사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대체. 왜 이렇게 외교가 이렇게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냐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미국의 IRA 피해 우려에 날개 없이 추락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주가. 연일 52주 신저가 기록.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 야야 진짜 미국이 그랬잖아.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자동차 회사의 요청을 외면했어요. 신경 안 쓴다 이거야. 미국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니네 나라 신경 쓰냐 이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외교는 균형이에요. 균형. 맨날 한미동맹 부르짖다가 CR도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아요? 우리나라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뭐 없어요. 인적 자원이랑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특정한 몇 국가에만 싹 몰아놓게 되면 나중에 그 국가가 손을 끊어버리면 그냥 연락없이 망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고 외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의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바람에 미국을 믿고 한미동맹 근데 한미동맹 그렇게 부르짖으면 거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했을 때는 왜 쌩깐 거야? 의전설 3위 아니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 의전서에 미국의 권력 3위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자기 휴가라고 쌩깠잖아요. 그러니까 자주국의 위상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게 자주국이 맞아요?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주도권을 다 빼앗겼는데 지금 뭐 일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충실한 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아예 무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그 사건 이후부터 점차 노골적으로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은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아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패권국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받기도 이전에 대한민국이 똥을 줬잖아. 똥을 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랑 이런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나 이런 행정부 이런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미국한테 똥을 줬단 말이야. 좋은 걸 줘도 모자랄 판에 똥을 줬기 때문에 미국은 눈치 안 보고 이제 찍는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연합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만 있겠어요? 당장 옆에만 보더라도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미국한테 로비를 얼마나 하는데 대체 이 세계 경제가 지금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되게 세계 경제도 지금 되게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딱 때려버렸잖아요. 우리나라부터 먹고 살겠다라고 딱 때려버렸고 여기에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얘네들은 이제 작살나게 생겼고 그리고 이 IRA 감축법 통과되는 거 이거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첩보기관들이 다 정보 알아가지고 줬는데 손 쓰시라고 줬는데 뭐 술을 먹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뭐 몰랐다 어쨌다 이러면서 이제 넘기기 바빴는데 이미 드러났죠. 사전에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 참 뭐 각자 도생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살아나냐고 대체. 봐봐요. 이미 전기자동차 시장도 대한민국이 우선이 아니야. 미국은 당장 보더라도 유럽이 있잖아.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전기차 수입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호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여기다가 막 되게 무역 제재를 한다거나 세게 때리면 유럽도 당연히 유럽연합으로 뭉쳐가지고 또 세게 반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세계 최대 전기차 수입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유럽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의 눈치를 볼 만큼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 세계 최대 전기차 수입 시장도 아니고 수출 시장도 아니야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죽든 기아차가 죽든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 기아차 좀 잘 해달라라고 대통령이 나서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뭐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냥 알아서 이겨내라 이래버리니까 미국은 그래? 뭐 알아서 할게 하고 이제 내비를 둔 거죠. 가뜩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다 웬만하면 전기자동차 만들면 거의 다 내다 파는 걸 텐데 수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시장은 또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또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출 그 활로가 막히면 더 이상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참 답이 없죠. 이런 것들 이 일본의 전범국화, 재무장화, 옛날 전체주의 시절에 다른 나라 침략하고 돌아다녔던 그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 그때로 다시 회귀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업신 여기면서 경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단서를 제공해줬던 또 우리나라 행정부, 우리나라 대통령, 수장 이런 사람들.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 백악관에서 한국 우려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한 IRA 가이드북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IRA 감축법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뭐 우려한다. 한국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뭐 피해가 크다, 타격이 크다. 한미 동맹 어떡하냐? 한미 동맹 우리 한국과 미국의 결연한 동맹, 결연한 의지. 서로 여러 가지 각계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죽으면 어떡하냐? 뭐 다치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면 어떡하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미 동맹인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거 다 배제하고 가이드북 발표했는데. 봐봐, 이 역사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요. 바이든도 이거 뺄 생각이 없어. 그냥 지르는 거야. 이거 역사적인 법안이고 되게 심사숙고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한 법안이다. 이거 뭐 다른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 배제하고 미국의 가정의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일본한테는 개가 되고 미국한테는 노예가 됐어. 참 대단하다. 이거 뭐 볼 게 없네요. 뭐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는데.